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정치권 소식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기억하시죠? 서울시장을 지내고 그래서 현재 야권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종편의 방송 프로그램에 할아버지가 됐다는 그런 장면, 그런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치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당은 바른정당의 후신인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 행보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파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그리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힘을 합해서 싸워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저도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힘을 합해서 싸우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나도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얘기했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SBS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공을 들여왔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말씀했듯이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바른미래당을 갖고 또 바른당을 갖고 바른정당을 갖고요. 또 지난 2월 달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질 때 거기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9개월 동안 있었는데 사실상 저쪽으로 가긴 갈 것이다. 근데 시기가 언제이겠냐? 라는 걸 점쳐왔었는데 최근에 종편에서 부부가 함께 출연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미루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원내 대표의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당 개편,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개편이 있고 특히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시기를 지금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본인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시기에서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들어와서 역할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서로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당 후에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을 맡는다. 이름이 참 좋네요. 국가미래비전 특별위원장.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차별화된 뭔가 성장 전략 이런 걸 수립을 해서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노선을 새로 정립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 생각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입당이 자유한국당, 이른바 보수 대통합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에 더 힘을 보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결과론적으로 2020년 총선 전에는 보수가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대통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잃어버린 정권을 찾아오는데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활용정정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의 합류 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년 2월 달에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 누가 당권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황에서는 친박과 비박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그동안 보수정당이 힘을 좀 실어주고 싶어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보수정 유권자들의 그런 아픈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박 친박 간의 계파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능 등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세훈 전 시장이 한국당에 입당하고 이를 통해서 범보수 통합, 과거와는 다른 보수 정당이 재탄생을 위해서 깃발을 든다면은 사실 보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보수진영 정당에 또 보수진영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해서 탈당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탈당해서 만든 바른정당은 오히려 새가 위축이 되고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 선택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보수의 혁신을 주장하고 중도 보수로 옮긴 유승민 전 대표를 포함한 이 탈당파들이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자신이 갔으면 거기 안에서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고 노력을 하면 됐는데 바른정당이죠. 바른미래당이 그렇죠. 바른정당. 예. 그 당시에 바른정당에 사실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고 이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는데 어떤 그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도 못한 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자신이 반성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 반성의 의미가 자기가 신중치 못하게 서울시장직을 버렸기 때문에 반성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겠지만 저는 대선 후보로 이야기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을 했어야 됐다. 왜? 그 탄핵 때문에 탈당을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다시 복당을 한다 그랬다면은 이건 탄핵을 그러면은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라는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전 시장 그러면은 무상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가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그거에 반대해서 서울시장직까지 던졌던 그래서 일견에서는 뭐 소신 정치, 책임 정치까지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 뭐 출산 주도 성장, 그다음에 9세까지 아동 수당 복지 확대, 그다음에 출산 수당으로 250만 원 지급. 예. 과거에 자신이 완전히 거부했던 정책을 한국당이 지금 이번 예산안에서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무상복지 반대, 예. 보편복지 반대라고 하는 것과 어떠한 입장에 겹치는 부분도 없는데 그러면은 정책과 상관없이 복당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저는 오늘 입당의 변에서 한마디도 좀 나오지 않은 게 좀 어리둥절합니다. 예,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정치인들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금방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2011년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 시민 투표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당시 화면이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아마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함이 개봉조차 되지 못했을 거예요. 투표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 당시 울면서 사퇴를 선언하고 했는데 저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저 당시 새누리당 보수 진영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오세훈 전 시장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본인의 소신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울시장직을 덜컥 그만두는 바람에 서울시장직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국가적으로 복지 기준선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여쭙고 복지 정책이 펼쳐 나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개표하지 못해서 그 국민들의 뜻을 펼쳐 보일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그리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그 화면까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어나서 오늘 저 질문이 나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90도 허리를 숙이면서 사과의 뜻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큰절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신으로서는 그때가 이제 재선이 된 지 1년 남짓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8월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수 진영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때를. 왜 그러냐면 그때 시장직을 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통과한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직을 걸어가면서까지 이게 만약에 투표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내가 시장을 물러나겠다. 이런 무리한 것들을 약속을 해서 결국은 33.3%의 투표율을 못 나와가지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25%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장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내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철수 이런 두 사람들이 야권에서 그 당시에 야권에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범보수 진영들의 몰락이 시작됐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렇게 고개 숙여 얘기를 했고 본인으로서는 그때 이러이러한 뜻이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과연 자유한국당 입당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기자들의 궁금증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일로도 너무 이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제가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됐든 간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하는 곳이라면 어려운 곳으로 가라 라고 해도 그곳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맨 앞부분은 전당대회,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선택하고 출마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다음 총선에서는 당이 가라는 대로 험한 곳이든 민주당 후보가 센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당당하게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지금 서울시장 그만두고 광진구 쪽에 가서 한 8년 정도 살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종로에 잠깐 출마를 했는데요. 네. 종로에 출마하기 전에도 광진구 지역에 살았고 지금도 광진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부인이 이 세종대학교 교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광진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직전까지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지내면서 본인의 대권 승리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선거 승리 등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권에까지 물망이 오르고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2020년 총선에서 만약 추미애 당대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광진의 지역의 국회의원 자리를 거머쥐고 있는데 여기에 맞승부를 벌여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약 그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급속도로 정치적 세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총선은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총선보다는 내년 2월에 있는 전당대회가 더 전당대회가 예. 훨씬 더 다급할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데 아주 만약 여론조사의 비중을 더 높게 만든다고 하면은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대표? 대표? 전당대회 예. 당대표를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건 홍준표 전 대표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적지가 않은데 만약 다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대표 체제로 돌아가게 됐을 때 가장 득이 되는 사람과 가장 실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를 판단하면 그 위기감 속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점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또 가능성이 있다고 또 김 교수는 말씀하시네요. 홍준표 전 대표. 예, 홍준표 전 대표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할 만한 거론되는 후보는 홍준표 전 대표, 친박계 진영으로 치게 되면 정우택 전 원내대표, 그리고 비박계 진영으로 치게 되면 김성태 현 원내대표 등등에 대한 인사들이 있는데 실제 당의 대표로서 지역구 위원장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의 가능성을 점치는 겁니다만 예. 전당대회는 국민의 뜻과는 달리 사실 당원들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다르게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원의 선택 과정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에 의지를 갖고 나오면 상당 부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입당이 이렇게 많은 분석과 추측, 관측을 낳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